거리 표지판이나 벽의 균열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을 눈여겨보며 개성 있는 게시물을 만들어 올릴까 궁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되게 멋지고 엄청 막 진짜 막 화려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릴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 처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셀럽들에게 그들이 놀아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고 막 초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되게 작고 사소한 것들을 올려서 개성을 표현해 내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이 1대1 화면이 정사각형 모양이 인스타그램만의 어떤 시그니처 모양이잖아요. 폴라로이드 시절의 향수를 일으킨다. 이런 부분, 그리고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금전적인 보상이 없지만 좋아요, 댓글, 팔로우라는 세 가지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상이 있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다른 점이 바로 경험에 대한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나의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셀럽이나 대단한 사람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결국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벽의 균열이나 거리 표지판 같은 것들을 찍은 사람도 처음엔 셀럽일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확산되는 데 꼭 필요했던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붙었을 때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흥미를 가질 것을 나는 던져만 주는 거. 던져줄 건데 그걸 뭘로 어떻게 던져줄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SNS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고 재밌게 놀 수 있고 하는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밀레니얼의 낙관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스타그램이 이제 뜨게 된 이유는 어떤 워라밸이죠. 단조로운 직장보다 재미를 만드는 일이 더 소중하다는 밀레니얼의 낙관주의로부터 시작됐다. 우리도 밀레니얼 세대니까 이런 재미 아니면 일과 육아의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런 재미. 남의 재미 말고요. 남의 재미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재미있는 거 하면 내 취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물론 내 취향과 상대방의 취향이 맞아서 교집합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들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100% 마음에 드는 걸 찾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계속 지속하고 반복 노출하다 보면 내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 생겨요. 그게 요즘 인플루언서,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생긴 근본질이에요, 본질. 꼭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단순히 몇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출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해요.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돼요. 이래서 브랜딩을 해야 된다, 네이밍을 해야 된다, 컨셉을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되게 사람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재미 요소에 대해서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를 딱 봤을 때 어떤 메시지가 떠오르세요? 강영욱도 마찬가지죠. 걔만 하잖아요, 걔만. 저는 되게 사람들이 바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쁘다고 생각하고 뭔가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제 일상은 되게 단조롭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되게 바빠 보이게 제가 인스타그램에 바빠 보이는 걸 계속 올리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봉 PD는 정말 바쁜 사람이구나라고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저의 이미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SNS를 통해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만들 수 있어요.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게 지속되면 분명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내가 어떤 원 메시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돼요. 남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걸 보여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단지 지속적으로 올리시면 돼요. 내가 재미있게 즐기는 나의 모습을.
그게 바로 브랜딩의 시작이에요. 남들이 열광해주는 시기가 반드시 있어요. 막 증폭되지 않더라도 하나, 둘 나에게 모이게 돼 있어요. 저도 독서 모임 처음 시작할 때는 8명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계속 저는 매주 기록하고 후기 쓰고 또 우리 독서 모임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해서 저는 그거를 기록할 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줌을 열기밖에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이용하는 사람 중심이라는 거. 그게 SNS도 마찬가지지만 마케팅에서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스팸 콘텐츠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보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급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살, 누드, 동물 학대 등 초당 15장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악성 콘텐츠와 유해 게시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라는 어떤 신념이 있었죠. 얼마나 오염될 수 있는지 일찍 깨닫고 바람직한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것의 중요성이 초창기 단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 단계부터.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정말 스팸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2년 전, 3년 전에도 알고리즘이 정말 계속 강화됐어요. 왜냐하면 돈만 주면 쉽게 팔로워나 좋아요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허위로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정말 많아서 사람들이 피로도를 느끼는 순간 인스타 하기 싫어지네 라고 느껴지면 안 되니까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 올라올 수 있도록 악성 콘텐츠와 유해 게시물을 지켜내는데 많이 노력을 했다는 점. 그리고 리그램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 이거 보셨어요? 리그램 공유 기능이 없던 이유. 제가 강의하다 보면 인스타그램 리그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오는데요. 유일하게 인스타그램에만 공유 기능이 없어서 우리는 리그램이라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재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철저하게 만들어진 기능이라는 거. 왜냐하면 공유 기능이 생기는 순간 재미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보다 남의 거를 퍼다 나르는데 집중이 될 거기 때문에 앱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팔로워들의 기대감을 손상시킨다. 그래서 포인트. 사람들이 누군가를 팔로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고 경험하고 생성한 것을 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다.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이 생성한 것을 보고 싶어서 팔로우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습관으로 굳어지는지 결국은 이 관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다. 전 여기 너무 이 말을 딱 쳤어요. 주옥 같은 이 인스타그램의 본질이랄까요? 팔로우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경험과 그것을 직접 생성한 사람,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저도 왜 리그램을 안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걸 스토리로 보니까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해시태그의 역할, 주제에 따라 게시물을 분류하는 해시태그라고 표현을 했어요. 124페이지에 있는데요. 저는 이 해시태그를 네이버 블로그 때부터 카테고리라고 설명드리거든요.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수지의 물고기 밭이에요. 나의 타겟을 찾아갈 수 있는 좌표값이 여기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돌끝맘, 뭐 초등맘, 유딩맘, 육아맘, 유치원 원장, 아니면 뭐 독서 모임, 뭐 책 쓰기 등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좌표값을 자기 게시물 밑에 해시태그로 다 달잖아요. 그렇죠? 이 해시태그의 역할은 클릭 한 번으로 특정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거 말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두 가지 용도인 거예요. 그래서 손품을 할 때 내가 어떤 특정 해시태그로 다가갈 것인지 또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태그로 발견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명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해시태그로 인기 게시물에 오르는 거고 해시태그로 발견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제에 따라 게시물을 분류하는 해시태그 그리고 내 잠재 고객이 여기 다 좌표값으로 찍혀 있게 요즘 굉장히 친절하게 쓰잖아요. 옷길맘, 초이맘, 뭐 광명 파티룸 되게 이렇게 명확하게 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품을 올리고 양방향 댓글을 달고 있다가 포인트예요. 발견이 되어서 결국에는 뭐냐? 뭐예요? 양방향 댓글 뭐예요? 소통. SNS는 어떠한 주제로 반드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 혼자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반응해주고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열광해주고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쌍방이에요, 쌍방. 한 곳에서만 사랑을 계속 표현하는 건 유지가 안 돼요. 서로 하셔야 돼요. 소통이 어려워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려면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초창기에는. 저도 인싸클럽 처음에 한 달 정도를 거의 잠을 2시간, 3시간씩 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 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18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18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한 줄, 꽃은 필 겁니다. 그저 나무에 영양분만 주면 돼요. 가지치기도 필요 없고 억지로 모양을 만들 것도 없어요. 온라인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이 문장 되게 좀 가슴을 울렸어요. 가슴을 울렸어요. 꽃은 필 겁니다. 그저 나무에 영양분만 주면 돼요. 억지로 모양을 만들 것도 없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남에게 남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나의 내면에 집중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주부터 정말 엄청난 성공을 이룰 것일까? 다음 주가 너무 기대돼요. 다음 주는 5장까지, 책은 200페이지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일정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 1시부터 숏폼 마스터 강의가 있습니다. 호스트는 저예요. 화면 전환 스킬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4가지 숏폼을 운영하면서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을 모두 다 정리해서 엑기스로 2시간에 알려드리고요. 5월 12일 날 체리나 작가의 나는 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 이 책의 인터뷰 같은 북토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시간이 되시면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다른 커뮤니티에서 하는 거를 들었는데 나의 자존감이나 내면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달에